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힘든 시기에 그로기 상태에 몰려 있는 한 유명 인사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분이고요. 젊은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용감했던 투자를 한 뒤에 현재는 멘탈이 붕괴되지 않았나라는 기사가 떠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바스틀 스포츠라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개발한 이거에 대한 지분 창업자이기 때문에 수익이라든지 여전히 지금도 부자긴 해요. 최소 수천억 원대의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분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고 하는 사람들, 맥시멀리스트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사기고 없어질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 설명 좀 해달라. 지금으로서는 영원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솔직히 지금 나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심지어 스트레티지까지 들고 있는데요. 왜 이게 가치가 있는지 나를 좀 설득해줘. 증명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 나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용감하게 투자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에 굉장히 자신 있던 행보에 비해서 현재는 매우 초라해 보이는 지금 투자 성적을 거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코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20년도 6월 달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이때가 이제 팬데믹발 엄청난 양적 완화로 인해서 누구나 뭘 사든지 돈을 벌었던 그 시기였죠. 그때 당시에 이 포트노이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워런 버핏은 내가 이겼어. 내가 제꼈어. 어르신 이제 한물 갔어. 이런 얘기를 거들먹거리면서 했었다.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의 신이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까 스포츠 베팅 업체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걸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근데 팬데믹이 오니까 모든 스포츠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경기를 안 하니까 베팅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이때 당시에 수많은 자영업자들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서 주식, 막 코인 붐이 일어났던 그때입니다. 이분도 똑같았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유명 인사긴 하니까 트위터에 150만 팔로우를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데이 트레이딩 단타 방송을 라이브로 했는데 요게 대박이 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실력이라기보다는 양적 완화를 무제한으로 하니까 정말 뭘 집어도 원숭이가 골라도 금붕어가 골라도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갔던 그 시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분도 보잉이나 테슬라나 크루즈주나 손을 대는 것마다 많이 올라가니까 매수 종목이 폭등을 했었고, 이게 이제 마치 내 실력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 실력 봤어? 나는 워런 버핏보다 똑똑해. 그 할아버지는 이제 한물 갔어. 라고 하면서. 근데 그럴 법 했습니다. 왜냐면 하루만 단타를 쳐도 수백만 달러, 200, 300만 달러는 몇십억은 거뜬하게 벌어내니까 이거는 정말 워런 버핏 할아버지는 이런 거 사면 안 돼. 심지어 항공주를 샀다가 손절을 했었죠. 근데 나는 그 보잉을 갖고 수익을 거두니까 어마무시했던 이제 자신감을 보였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4848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끝났느냐? 본인이 총체적인 이 수익을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은데요. 그렇게 재미가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편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게 있는데요. 보잉이라는 한 종목만 예를 들어보면 보잉, 이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팔아서 본인은 엄청난 이제 워런 버핏은 손해를 봤지만 나는 이거 사서 몇 배 막 올라가고 즐거웠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잉을 매수한 이후에 결국 떨어질 때 손절을 했었다. 그리고 또 떨어질 때 공매도를 쳐가지고 또 추가로 손실이 났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보잉 한 종목만 200에서 300만 달러 정도를 손해를 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글쎄요, 결과가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보이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분의 별명이 한때는 신으로 추앙을 받다가 페이퍼 핸즈다 포트노이. 이 사람 종이손이야. 조롱당하면서 그가 팔면 사야 되고 그가 사면 팔아야 된다. 아, 짐 크레이머 수준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지금 팬데믹 때잖아요. 그럼에도 이분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투자 수익이 아니고요.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아더웨이스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엄청나게 성공했던 사업 지분을 그대로 들고 있고
또 부동산을 거의 1억 달러 가까이 사놨었다. 뭐 9천 몇백만 달러에 뭐 빌라라든지 여러 개를 사놨다라고 하거든요. 요런 것까지 뭐 담보로 잡아가지고 다 투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투자한 돈은 투자한 돈으로 날리면 되고 일부만 투자를 했다. 이게 그의 생존 비결이다. 약간은 아더에이즈랑 겹치는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방금은 이제 주식 얘기를 드렸고요. 분명히 팬데믹 때도 코인이 뭐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손을 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코인의 잠깐만 맛을 봤던 그가 24년 말에 돌아온 그러니까 코인 스토리도 한번 제가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정확히 20년도 8월 달에 윙클보스 쌍둥이 그 재민이 형제가 이분이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대화할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추천을 받고 비트코인에 200만 달러, 체인링크에 30만 달러를 투자했었다라고 합니다. 많이 투자는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주식의 변동성과 코인의 변동성은 너무 확연히 다르죠. 지금은 변동성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일주일만 들고 있었는데 이 변동성을 결국 견디지 못해서 일주일 만에 패닉 매도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한참 뒤에서야 비트코인 나 11,000달러에 샀었는데 지금 뭐 6만 몇 불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다 해도 6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그리고 한때는 뭐 10배가 넘는 수익을 거뒀겠죠. 이제 지나고 나서야 껄껄껄 두고두고 후회를 한다. 그거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10배 이상 먹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했었다. 근데 이때 당시는 그냥 아 뜨거워하고 그냥 확 놓쳐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4년 12월 달에 오랜만에 돌아와서 비트코인 15개를 사면서 나는 장기 보유를 하겠다 선언을 합니다. 24년도 한 2월에서 3월경, 그리고 24년 12월 트럼프 당선된 그때쯤에요. 정말 많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생겨났었습니다. 왜냐하면 ETF가 생겼고요. 트럼프 크립토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하니까 뭐 가격이 올라가면 항상 자신감이 충만하죠. 장기 보유, 맥시멀리스트 같은 원래 이분은 트레이더인데 장기 보유를 선언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25년 11월 작년 11월이니까 좀 떨어지고 있을 그때죠. 그때 피 흘릴 때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도 추가로 샀고요. 뒤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이더리움도 샀고 XRP는 더 많이 삽니다. XRP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있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 시점까지는 그래도 뭐 바이 더 딥을 외치고 했었는데 수익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상치 못하게 26년 6월까지 계속 떨어졌었죠. 그래서 뭐 6만 달러를 또 다시 테스트를 하고 벌써 한 세 번째 정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코인이 손실로 전환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과 얼마 몇 주 전이거든요. 한 2, 3주 전에 했던 얘기가 그래도 나는 비트코인 XRP는 팔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날짜죠. 6월 24일쯤에 비트코인이 또 6만 달러가 막 깨질 듯 말 듯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제로까지 가는 거 아니야? 미실현 손실이 지속되면서 매도는 안 했지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누가 나 좀 설득해줘. 누가 나 좀 증명해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어찌 보면 이 리테일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과 굉장히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반 투자를 한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리플 투자 실력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25년 7월 18일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이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리플이 5천 원 근처를 찍었을 때가 딱 두 번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입니다. 2025년 7월 18일쯤에 울고 싶다라고 포트노이가 또 고백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XRP를 전량 매각한 이후에 60% 급등이 나와서 내가 왜 괜히 그때 팔아가지고 껄껄을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판 이 데이터를 찾아보니까요. 한 7월 초입니다. 불과 2주도 안 남은 그 시점에 한 2.4달러쯤에 한국 돈으로 하면 3,000원이나 약간 그거 밑에 있는 그 한 2,900원, 800원 이때쯤에 전량을 매도했는데요. 5,000원 가까이 올라가 버리니까 괜히 팔았다라고 또 외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XRP는 언제 샀는고? 역시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산 것으로 보입니다. 24년도 12월 달에 아까 비트코인도 많이 샀었는데요. 최고점 부근에서 XRP를 130만 불을 샀었고요. 그 뒤로 조금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샀었다라고 하거든요. 추매까지 했었는데
한 뭐 3,000원도 안 돼서 팔았으니까 정말 잘해야 본전 정도 아니면 약간 손해를 보고 겁나서 팔았는데 이게 다시 한번 5,000원 근처로 가버렸다. 이 사람이 판 이유를 들어보면 더 재밌습니다. 아까 비트코인을 산 것도 윙클보스 형제의 추천을 받고 샀었는데 일주일 만에 뜨거워 했었죠. 근데 이 친구가 도대체 왜 팔았느냐? XRP를 살 때 이거 좋은 거야 라고 추천을 해준 지인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인이 팔라고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5년 6월, 7월 기억나시겠지만 서클이 IPO를 통해서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근데 이걸 추천해준 사람이 처음에는 리플이 좋다라고 했는데 서클이 IPO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 왜냐하면 리플이랑 서클이랑 경쟁자야. 그리고 예전에 리플이 서클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 못 사게 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해줬겠죠. 그러니까 경쟁자가 된다? 그러면 서클은 잘 나가고 있는데 리플이 뭔가 스테이블 코인도 뭐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다. 입지가 좁아질 수 있겠다. 이런 조언을 듣고 후딱 팔아버렸다. 그리고 팔고 나서 껄껄껄을 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완전히 뭐 좀 떠났으면 괜찮은데요. 또 포모를 느끼면서 뭐 마치 바이더딥을 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말쯤이니까요. 나름 좀 떨어지고 있을 때죠. 근데 이 기사가 재밌는 게 그냥 좀 바이더딥을 했다라고 하고 끝나면 괜찮았을 텐데요. 이때 당시에 바닥을 매수했다. 바이더딥을 했다. 그리고 승리를 선언했다. 심지어 나는 성공했어. 이 비결을 또 인터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피 흐를 때 사라고 했제라고 하면서 이 바닥 기회를 놓치는 건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올라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아무튼 이때 승리 선언을 했었다. 그쵸. 조금 오바를 한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이후에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2점 몇 달러에 또 산 것 같은데 1.75달러가 오면 내 전부를 걸어서 사겠다라고 또 포트노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심리적인 지지선이 된 것처럼 본인은 얘기를 하면서 나 요것만 뚫려봐라 하면 내가 올인으로 살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XRP가 1달러도 무너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1달러 근처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살려줘. 지금은 현금이 없어. 그리고 앞서 보셨던 기사처럼 나 못 견디겠어. 누가 나 좀 설득해줘. 이런 장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소개해 드린 이유는요. 지금 이분은 수천억대 부자예요. 사업 지분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굉장히 큰 부자는 아니 그래도 부자는 조금 다를 거야. 왜 돈 많으니까 너는 다 잃어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사업에 성공했던 큰 부자도 지금 확신이 없이 산 자산은 오래 못 들고 있죠. 그쵸? 뭘 해도 난립니다. 올라가면 어땠습니까? 나 못 사서 미칠 것 같다.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이거 나 안 사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XRP를 샀다라고 컨센서스 2025 행사에서 본인이 고백을 했었고요. 또 보유를 하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남이 좋다고 해서 사니까 20년도 8월에 뜨거워하면서 일주일 만에 팔아버렸죠. 이게 뭐 들고 있었으면 10배였을 텐데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락 시에는 증명해줘. 나 죽을 것 같아. 웬만하면 이쯤 하면 저점이어서 이거 하고 올라가고 승리 선언을 했는데 더 떨어지니까 증명해줘. 나 좀 설득해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큰 부자도요. 사업가이고 뭐 의사고 변호사고 똑똑하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경험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이 지식이 없으면 이 경험이 없으면 큰 부자도 우리랑 똑같다. 요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근데 더 좀 중요한 경험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 하는데요. 참고사항입니다. 홀짝 투자자들,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하고 경험이 있고 뭐 나 몇 년 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도박처럼 대하는 이런 투자자들은요. 사실 이들이 벌었다고 해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사례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주위에서 뭘로 벌었다 많이 있죠. 절대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 코인을 기억하시면 정말 고인물 중에 고인물,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2019년 10월 달에 상장이 됐었던 CTT라는
가로 열고 캐스트윗이라고 읽는 뭐 방송 스트리밍 무슨 한국이 만든 코인이에요. 이게 나중엔 뭐 잡코로 판명이 나긴 했지만 그때 당시는 천국의 계단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코인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 차트인데요. 이게 지금 보기엔 얼마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매일 올라갔던 정말 하루 음봉 여기서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죠. 한두 개, 뭐 한 세네 개 정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음봉이 나와도 바로 다음날 치고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갔던 이게 안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막판에 3월, 4월에 너무 많이 올라 버려서 이 천국의 계단이 뭐 지금 평지처럼 보입니다. 19년 10월부터 20년도 6월까지 이게 사실 0원, 1원 이렇게 시작을 했던 코인이거든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478원에서 마지막 75,000원까지 157배가 그것도 6달 이상 올라갔었던 어마무시했던 코인입니다. 이게 이제 만 원에서 7만 원까지는 거의 뭐 한 달도 안 걸려서 후루룩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막판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왔던 코인 중에 하나다. 한 7만 원이 넘어갔던 코인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 에이, 무슨 잡코를 가져와서 이걸로 뭐 사례를 들고 있어. 이것도요, 지나고 나니까 잡코였지.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이때만 하더라도 팬데믹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입니다. 이거 20년도 3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지금은 뭐 사기 코인이 많아졌고 알트코인이 다 쓰레기고 하지만 이때는 아직 시작도 안 했을 그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년도 3월 달에요. 이 캐스트윗이라는 코인이 스페셜 포스를 만든, 저도 이 총싸움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게임 업체 드래곤 플라이라는 업체랑도 뭐 업무 협약식도 맺고 뭐 여기 성과도 확대한다 그러고 마케팅도 많이 하고 글로벌 사업을 공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많은 활동도 했던 걸로 제가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가격이 매일 천국의 계단을 써가는데 6개월, 7개월을 매일 오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눈이 돌아갈 수가 안 돌아갈 수가 없는 그리고 뭐 소각 이벤트 지금도 코인들 소각 뭐 하이퍼 리퀴드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에어드랍도 하고 있고 AMA 행사도 하고 있고 뭐 수수료 뭐 이벤트도 하고 있고 엄청난 포모를 일으킨 그 코인 정말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코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 이거 천국의 계단? 이거 좀만 먹고 빠지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이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 뭐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나고 나니까 뭐 6개월, 7개월 후에 떨어졌다는 걸 아는 거지. 나 좀만 먹고 나가면 될 것 같아. 왜냐면 6개월, 7개월을 거의 매일을 상승을 하는데 이거 157배를 올라갔다고 하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적어도 한 7, 80%는 돈을 벌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것도 뭐 정말 적어도 한 3, 4배는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왜냐면 6, 7개월이나 기회를 줬고 0원짜리가 7만 5천 원을 갔으니까 아무튼 버는 게 당연히 정상이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그 참혹한 결과입니다. 이 천국의 계단 같은 게 정말 마지막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치솟았거든요. 그렇지만 99.9%가 생존이 불가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존을 했던 돈을 벌고 잘 빠져나갔던 정말 극소수의 0.0000 몇 퍼센트 분들이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본전은 빼놓고 뭐 일부 번 걸로 얼마까지 가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이면 100,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하락도 맞았을 거다라는 게 제 추정입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도박처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상승장의 끝물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절제가 안 됩니다. 이게 내 실력 같거든요. 아까 포트너이처럼 이게 몇 배가 지금 올라가는데 계속 6개월을 천국의 계단인데 아, 이쯤 하면 됐지. 아, 이 정도 하면 만족하고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먹고 나가자. 조금만 더, 이게 더 많을까요? 절제가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알고 계신 분들은요, 뭐 그렇게 올라가는 거, 뭐 지금 좀 뭐 두 배,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었다고 해서 그렇게 뭐 부러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무슨 옛날 잡코를 가져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시가총액 1위를 했던 기업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무려 800배가 올랐었고요. 마이너스 90%까지 갔었던 세계 시총 1위 기업이 실체가 설마 없다고 하진 않겠죠.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엄청난 성과와 실적을
지금도 뭐 실적이 뒷받침하니까 다를 거야.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이 기업은 더 했었다. 실적과 성과와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겨내고 시총 1위를 했었던 기업. 지금도 살아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시스코라는 기업인데요. 아마 닷컴 버블을 통해서 잘 알려진 기업인데요. 자, 이 친구는 무려 1990년 초반부터 그냥 계속 상승을 합니다. 계속 상승을 해요. 무려 800배를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닷컴 버블 직전에 아까 그 캐스트윗이라는 코인처럼 마지막에 너무 심하게 올라가서 이게 지금 상승이 잘 안 보이는 거지 계속 올라갔다. 10년을 넘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가 2002년 3월 달쯤에 이제 80불을 찍고 아니 00년쯤에 되겠네요. 00년쯤에 80불 최고가를 찍고 이제 밑으로 8불까지 무려 마이너스 90%가 떨어집니다. 성과도 있고 실적도 있고 실체도 있던 시총 1위 기업이요. 마이너스 90% 갔다는 겁니다. 요거 피할 수 있었던 분들 제가 볼 땐 많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얼마나 광풍이었는지 이 가격을 회복을 하는데 무려 25년 8개월이 걸려요. 실체가 있는 기업이니까 지금까지 살아있겠죠. 근데 25년 8개월. 아, 이때 자체가 얼마나 정말 광풍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아예 그래도 닷컴 버블이었으니까 실체도 없고 실적도 없고 너는 버블이었잖아. 뭐 적자 기업이었잖아. 지금의 뭐 성과, 뭐 AI 실적 이거랑은 다를 거야.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시스코도요, 매출도 어마어마했었고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27%였습니다. 실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성과 27%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뭐 엔비디아나 뭐 스트레티지나 이런 모든 기업의 인기를 다 섞어 놓은 듯한 엄청난 인기 기업이었습니다. 직원도 3.4만 명이나 됐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도 8만 명이거든요. 지금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네트워크, 인터넷 인프라 시설을 독점을 했습니다. 세계 1위였어요. 인터넷을 하려면 이 기업에게 무조건 사야 됐다. 그리고 시가총액 1위였으면 뭐 할 말 다 했죠. 이게 뭐 성과가 없다. 뭐 이거는 좀 뭐 적자 기업이었다. 그런 말을 할 수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90%를 맞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잃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터넷 혁명도 맞았어요. 그리고 시스코도 맞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실체가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렇지만 시스코의 가격이 틀렸던 겁니다. PER이 200배가 나오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싼 광풍이 불었으니까 아, 가격이 틀릴 수 있구나. 그것도 한동안 오래 틀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드리는 말씀이요. 지금 뭐 주식이든 뭐든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폭등 후에 들어갔다면 아마도 저는 90% 이상이 폭등 후에 들어갔지 뭐 4만 원, 3만 원 하고 그럴 때 들어갔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폭등 후에 들어갔다면요. 뭐 부럽다, 짜증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입에 우리는 뭐 달아있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보다는 이 예전에 뭐 시스코라든지 뭐 여러 코인의 경험이라든지 또는 예전에 2차 전지라든지 뭐 코로나 키트라든지 여러 경험을 갖고 있는 보유자들은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진짜 몹시 두려운데요. 워런 버핏이 이랬었잖아요. 폭등을 할 땐 공포를 느끼라고 했었잖아요. 그걸 정말 경험을 찐으로 그때 당시에 뭐 많은 주식을 들고 있든 많은 코인을 들고 있든 해본 자들만 정말 공포에 떨 수가 있습니다. 부럽다, 짜증난다. 글쎄요. 그것보다는 과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아, 이게 무서운 얘기구나. 그러니까 시스코의 마지막 이런 폭락의 순간이 안 올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요. 와도 뭐 캐스트위처럼 나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99.9%가 조금만 더를 외치다가 파도에 쓸려 나가더라.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뭐 포머를 느끼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많은 사례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 보면요. 누가 벌었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뭐 조롱을 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승재라는 수학 강사님 있죠. 이분이 한 얘기가 최근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려 보는데요. 어차피 90%는 열심히 안 한다.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자영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뭐 뭐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90%는 열심히 안 한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기만 하면 돼.
사실은 우리의 경쟁자가 많은 것 같지만 경쟁자는 사실 별로 없어. 10% 남짓 그 안에서의 경쟁이지 대부분은 떨어져 나가니까 꾸준히 하기만 하면 돼. 저는 모든 영역, 투자까지도 적용이 되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투자로 적용을 해본다면 어차피 90% 이상은 상승장 때만, 박수 칠 때만, 가격이 오를 때만 들어오고 투자를 할 거야. 그러니까 하락 중에서 힘들 때, 이럴 때는요, 그냥 꾸준히 살아남기만 해도 너는 상위권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 특히 코인 시장에서 여러 번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을 이겨낸 아주 아주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뭔가로 벌었다더라 하면 그냥 축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나도 나중에 박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힘든 순간이 오면 누가 조롱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자랑을 하든지 그런 건 다 본인들에게 돌아갈 테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서 분명히 올 상승장을 여유 있게 준비해 가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